서울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 멀게만 느껴지는 곳 노원. 하지만 들춰보면 이곳도 그럭저럭 살만한데요. 매주 일요일 노원을 닮은, 노원이 좋아하는 유일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노원 like you. 안녕하세요. 노원 like you 진행을 맡게 된 박선현 PD입니다. 오늘은 이신혜님을 게스트로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신혜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노원 like you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디지털 영상을 전공하고 있는 18학번 이신혜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혜님은 저희 노원 like you나 노원 뉴스캐스트 원래 알고 계셨나요? 노원 뉴스캐스트는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런 상세한 콘텐츠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현 씨가 알려줘가지고 네.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초청해서 오셨잖아요. 제가 초대했을 때 이렇게 쉽게 금방 응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뉴스캐스트 저도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마침 제가 좋아하는 선현 씨께서 초대를 해가지고 네. 흔쾌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소개에 앞서 이어서 저희 코너 중에 하나인 네가 사는 그 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혜님은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는 노원구 바로 옆에 있는 중랑구에 거주 중입니다. 네, 중랑구에 거주해도 노원구에 아주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여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신혜님이 집은 노원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노원구에 있었던 일 중에서 좀 특별했던 거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특별했던 일이요? 특별했던 일은 제가 불과 지난주에 그 노원에 있는 태릉 선수촌 그 스케이트장에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거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추억 뭔가 앨범을 그래서 저도 노원과 관련된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뭔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니까 초등학생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초등학교 때 생각도 나고 저는 학교에서도 되게 자주 갔었고 아빠랑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장소가 추억의 장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케이트 그러면 잘 타시겠네요? 좀 타죠. 근데 그게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재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턴 같은 건 못하고 그냥 턴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턴하시면 안 돼요. 턴하면 안 돼요? 네, 턴하시면 안 되고 거기 질서에 맞춰서 네. 그냥 뺑글뺑글 네, 돌면 맞아요. 되죠? 맞아요. 거기 트랙을 돌아야 돼요. 여기 그 태릉 선수촌 말고도 여기 하나 스케이트장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진짜요? 네, 노원에. 네, 거기 이름이 뭐였지? 동천체육장인가? 저도 갔었거든요. 네, 꽤 크고 괜찮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그럼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태릉 선수촌의 스케이트장은 뭐 1시간에 얼마 이렇게 해요? 아마 2시간에 성인 7,000원, 그 대여료, 스케이트 대여료까지 해서 7,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스케이트 좋아하시면 시청에 있는 스케이트장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 야외지 않나요? 네, 야외죠. 네, 그래서 야외여가지고 추워가지고 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스케이트장은 다 춥지 않나요? 근데 거긴 실내여가지고 네. 나름 거기 이렇게 달릴 때 이제 네. 칼바람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시청은 조금 안 가봤고 태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청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갔었는데 한겨울에 이제 겨울밖에 안 열잖아요, 시청에서는. 그리고 되게 싸요. 막 1시간에 1,000원? 이렇게 하는데 대여료까지 갔는데 눈이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눈이 엄청 오는 날에 이제 동생이랑 스케이트 탔던 게 좀 기억에 남네요. 그러면은 이제 신혜님하고 노원구에 있었던 일 중에 특별했던 거는 스케이트장인 거.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노원구에서 했었던 것 중에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생애 첫 면접을 이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면접을 본 거니까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떨리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좀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인데 이제 면접을 보고 이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후회 없이. 네, 후회 없이.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좀 홀가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되게 합격도 빨리 네,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했나 싶어요. 약간 저희 학교 지금 이제 아는 교수님이니까 누구였어요? 저 김미라 교수님이랑 진짜요? 네. 무서웠겠다. 아니 그때는 되게 평소에는 되게 좀 차려입고 멋있게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때는 그쵸. 일부러 저희 학생들을 배려한 건지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약간 그냥 진짜 친근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별로 안 떨고 되게 편안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되게 김미라 교수님 역시 좋으신 교수님이시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기억나는 질문이나 했던 대답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사실 영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 성적 관련해서 아마 무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 치면서 저는 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라서 시간도 네.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같은 부분에서는 다른 학우분들보다 뭐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토익이라든지 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듣고 되게 감탄하셨겠어요, 교수님들은. 그래서 제가 뭔가 지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선수 쳐서 이 부분이 잘했네. 안 좋지만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해버렸죠. 저도 면접하고 관련돼서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저희 학교는 면접 볼 때 그것도 준비하잖아요. 토론에 대한 찬반 입장을 준비하잖아요. 그거 했었어요? 저는 맞아요. 재시문 면접?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뭐였어요? 저 막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갈등 해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할 때는 이제 CCTV에 대한 찬반 논쟁이었어요. 네. 근데 또 어려운 게 각각 찬성하고 반대 입장을 2개씩 얘기해야 돼요. 음. 근데 이미 2개씩 있는 거예요. 이미 2개가 있고 뭐 당연한 거 2개씩 있겠죠? 뭐 범죄가 해결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찬반이 2개씩 있는데 거기에 또 2개를 더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 전해 토론 대회를 했는데 그 주제가 CCTV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면접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저도 신혜님이랑 비슷하게 이건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저는 근데 약간 들어가기 직전까지 벌벌 떨다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약간 안 떨고 잘 말은 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뭐라 말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인데 마음은 못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기억 남는 게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또 저희 고등학교에서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학교에. 그래서 그 선배가 저를 이제 그때는 떡볶이집이 열었었어요. 지금 그 떡볶이집 이름 뭐죠? 소라분식이요? 아니요. 50주년 건물관에 감탄떡볶이? 맞아. 감탄떡볶이가 열었어가지고 아는 언니가 1인 세트를 이제 사줘가지고 그걸 먹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CU에서 빨간색 우산을 되게 자상하시다. 네, 근데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언니도 그렇게 비쌀 줄 몰랐나 봐, 우산이. 근데 딱 찍으니까 내가 아니다, 나는 비닐 우산 그냥 싼 거 하겠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아니다, 이거 하라. 딱 찍었는데 13,000원이 나온 거야. 아니, 이게 학교에서 좀 좋은 장우산이었어요. 가지고 그렇게 빨간색 우산을 그 언니도 약간 당황했겠지만 빨간색 우산을 사가지고 멋지네요, 그 선배. 네,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지내는데. 그래도 선현 씨 면접 보러 왔으니까 좋은 기운 맞아요. 받으라고. 네,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뜬금 질문인데 취미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창 제가 뮤지컬이랑 연극에 지금 빠져 있어요. 네, 알죠. 네, 그래가지고 제 취미는 관극하기? 어제도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뭐 보셨어요, 어제는 스위니 토드가 이제 총막이어가지고 총막으로 간신히 처음 봤습니다. 뮤지컬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는 뮤지컬보다는 연극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작년 여름에 운명의 작품을 만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원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좋아하는 영화가 있더라도 그걸 뭐 여러 번 계속 보는 그런 취향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연극은 그 연극을 딱 보고 나니까 왠지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 만족이 그 연극 자체에 만족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극을 그냥 한 달 동안 7번 정도 이렇게 보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운명의 연극은 뭔가요?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했던 Another Country라는 작품입니다. 어, 그게 되게 영국 1930년대 영국 배경이었는데 마침 거의 그 대사도 외우겠는데. 네, 맞아요. 대사 한동안 줄줄 외웠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학기에 사회학으로 미디어 이해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때 되게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뭐 젠더, 뭐 이런 파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그 연극에 약간 그런 게 좀 녹아들어 있었어요. 뭔가 지배계층과 뭐 하위계층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공부도 겸해서 봤구나. 네, 그래서 뭔가 딱 마침 그걸 배우고 이걸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타이밍 좋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박진일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박진규 교수님이랑 면담을 했는데 교수님도 되게 흡족해 하시면서 네가 전공생으로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러면서 되게 칭찬해 주셨어요. 되게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또 오늘도 보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 3월 1일까지 연극 환상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배우는 강하늘 배우님이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 이번에 동백꽃 필 무렵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강하늘 배우님이 그 사랑광대로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은 전쟁광대 역할의 기세중 배우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러 오세요. 3월 1일까지 합니다. 오늘 그럼 그 두 분 다 나오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좋겠다. 근데 연극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편이어서 지금은 그냥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족족. 그러면은 노원에서 했던 취미 활동 같은 거는 뭐 따로 없을까요? 뭔가 취미 활동이라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처음 노원에 온 게 그 노원에 처음에 이제 놀러 왔었거든요. 네. 그때 노원 문구라고 원래 지금은 몇 호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되게 문구가 많았어요. 한 5호? 막 이렇게 노원 그렇게 문구인가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핫트랙스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려고 처음 왔었어요. 그때는 뭔가 뭔가 제 성격이 좋아하면 뭘 사야 되고 거기에 돈 쓰는 걸 안 아까워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창 좋아했던 가수의 앨범을 모으는 걸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앨범을 사러 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 앨범을 사셨구나. 네.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몇 개만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다 모았던 거 다 있진 않고 몇 개는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처리한다니 나중에 또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몇 개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원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개 해주셨는데 뭐 노원했을 때 딱 생각나는 단어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뭔가 초록 이런 초록색? 느낌이에요. 네, 일단 저희 학교 옆에가 굉장히 뭐가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그리고 뭔가 이 노원 자체가 뭔가 서울이긴 한데 서울 하면 뭔가 회색 도시 이런 느낌인데 노원은 되게 자연과 잘 어울려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저희 학교가 에코 캠퍼스라서 그럴진 모르겠는데 되게 나무도 많고 뭔가 되게 초록과 건물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도심에 살다가 이제 건물도 막 빽빽한데 살다가 학교로 오면은 오히려 마음이 되게 놓이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학교가 되게 평화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좋고 공기도 좋고 항상 하늘이 학교 쪽에만 개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햇빛이 쫙 들고. 그 화랑대 사거리 기점으로 약간 더 추워지고 네, 진짜 추워지더라고요. 추워지고 약간 그런 학교가 맞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딱 뭔가 그 경계부터는 약간 서울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가 지어지고 서울여대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이 됐다고. 우리 이거 어디서 들었죠? 같이 들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들었을까? 우리 입학식? 입학식 때 들었나?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인가요? 진짜겠죠. 원래 노원 쪽이 서울이 아니었다고. 네, 그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노원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코너인데, 혹시 노원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아시나요? 되게 막 먹을 거 네, 올라오고 맞아요, 네, 맞아요. 먹을 거 봤던 것 올라오고. 같아요. 제가 여기 페이지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는 장면, 그 노원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거리 맞나? 문화의 거리. 노원 문화의 거리에 이제 트리를 만들고 있는 장면을 제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보를 했는데, 그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어요. 오, 역시. 갑자기 자랑하고 싶었고.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 혼자 아끼고 있는 노원의 이 플레이스를 말해주세요. 아, 이거 또 제가 사연이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서울여대에 입학을 하고 뭔가 되게 처음 만난 선배들이 이제 학생의 선배들이잖아요. 근데 선배들도 너무 좋고 그냥 뭔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뭐 학생회를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를 면접을 보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국별교육이라는 걸 해요. 제가 그래서 학생회 홍보국이었는데 홍보국장 언니가 이제 노원 쪽에 있는 마루기라는 그 라멘집에서 라멘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맛있겠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막 생활의 달인? 거기도 나오고 되게 맛집이라고 냉라면이 진짜 유명해서 냉라면?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거기를 소개하려고 오늘 아침에 가봤어요. 근데 장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간 건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마루기 거기 돈코츠 라면이 굉장히 맛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먹고 싶다. 그렇죠. 제가 좋아했는데 나중에 다른 집으로 먹으러 가요. 근데 제가 진짜 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냉라면은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거기 맛있어요. 그러면 다른 냉라면 맛집을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거기 근데 냉우동이구나. 수아래요? 네, 수아래 냉우동 맛있잖아요. 저기요, 저 얼마나 많이 가봤는데요. 아니 여기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알려드리려 한 거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저 냉우동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맛있어요. 수아래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아래 조금씩 비싸지더라고요. 맞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요즘에 학교에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데려가야 되잖아요, 음식점. 그럴 때마다 이제 수아래를 데려가는데. 맞아요. 수아래가 근데 가장 괜찮죠. 음식이 대접받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데려가면 또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네요, 소년 씨. 그러면 돈이 따블이잖아요. 그럼 벌써 2만 원이 훌쩍 넘어요. 저는 근데 학교로 막 이렇게 초대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친구를 왜냐면 학교 주변에 그쵸, 뭔가 그쵸. 네. 제가 만약에 뭐 중구나 이쪽 학교 다녔으면은 그냥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만나자 만나자 이건데 우리 학교로 오라 하면 뭔가 초대가 되는 거야. 너무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멋집니다. 벌써 트랙 노원 타임인데요. 네. 노원과 나의 추억에 서려있는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 신혜님과 노원의 추억에 담긴 노래 한 곡을 선곡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앨범을 사러 처음 노원에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앨범이 바로 비스트의 섀도우 혹시 노래 아시나요? 그때 앨범이에요. 비스트는 알아요. 섀도우라고 노래가 있는데 그 앨범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수록곡인 How to Love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스트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았죠? 전 양유섭 님을 좋아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양유섭 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역시 비스트는 중학생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됐던. 맞아요. 그러면 비스트의 How to Love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사랑하는 법. 시험이 안에 있건 뭐 서로를 비교하고 자꾸 점수를 매겨
비슷한 취향에 잘 맞는 혈액형 이런 게 중요해 난 모르겠어 Just love 인위적인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에 이끌려 서로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되는 거지 안 그래 계산해라는 순간부터 거치된 사랑하니 그냥 흘러가는 연애 시간만 때울 거면 차라리 나는 안해 이것저것 따지고 끼워 맞출 시간에 네 눈을 한 번이라도 마주치고 웃을래 보고 있기만 해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뭔가 남지 않더라도 난 좋은데 Baby tell me how to love 같이 맘을 열어 조금만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을 비워봐 How to love 상처가 남아도 괜찮아 사랑하는 순간은 행복할 테니까 How to love 사랑하지만 때론 헤어짐을 생각해 서로를 아직 알지 못한 채 How to love 조금 더 천천히 내게 맞춰갈게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루라 사실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난 만나봤지만 매번 당연한 듯 다가온 이별 앞에서 다시 사랑 같은 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가 온 거야 내 옆에 네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래 잃고 싶지 않은데 yeah. 너와 내가 가는 길에 끝이 없기를 난 바래 너 역시 내게 같은 믿음을 줬으면 해 다른 생각은 그만해 행복하기도 바쁜 Oh baby tell me how to love 같이 맘을 열어 조금만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을 비워봐 How to love 상처가 남아도 괜찮아 사랑하는 순간은 행복할 테니까 How to love 우린 얼마나 특별할까 How to love 난 아직도 모르겠어 사랑하는 법 How to love 넌 날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너무 어려워 내게 사랑해 Baby tell me how to love 같이 맘을 열어 조금만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을 비워봐 상처가 남아도 괜찮아 사랑하는 순간은 행복할 테니까 How to love 사랑하지만 때론 헤어짐을 생각해 서로를 아직 알지 못한 채 How to love 조금 더 천천히 내게 맞춰갈게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루나 아, 내 노래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좋네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좋죠. 네, 좋아하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근데 보통 그 아까 앨범 이름이 섀도우라고 했죠? 아니요, 앨범 이름은 섀도우 아니고 타이틀곡이 아, 타이틀곡이 섀도우? 네. 근데 보통 이제 타이틀곡만 많이 듣는데 진짜 찐팬이신가 봐요. 이렇게 수록곡도 듣고. 사랑했죠. 첫사랑. 맞죠. 그쵸. 지금은 그러면 좋아하는 지금은 약간 그때는 약간 사랑이었으면 지금은 의리? 의리 응, 남아주는. 응원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그러면은 사랑하는 그룹은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근데 하이라이트 계속 좋아해서 아마 아, 이젠 하이라이트로 활동을 하셨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4월에 이제 윤두준 님이 이제 제대를 하는데 네. 팬미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팬미팅 가셔요? 하면 가야죠. 제가 이제 기숙 생활하면서 만났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이제 연예인 혹시 제가 얘기했지 않아요? 그 연예인 언니 바룸 때 만났다고. 아, 그 되게 막 멋진 언니. 네, 멋진 분. 그 언니가 이제 알고 보니까 윤두준 씨랑 이제 고 구하라 씨랑 이제 같이 연습생 활동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건 지금 처음 들어요. 아, 진짜요? 네.
대박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하고 지낸다고 막 그런 얘기를 아, 그분들의 막 성격 막 이런 얘기 대박. 했었거든요. 제가 그분이랑 발음을 같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아쉽네요. 아주 밤새 이야기꽃이 피었을 텐데 말이죠. 그니까요. 아쉽네요. 그러면은 이제 음악 소개를 끝냈으니까 다이렉트 그리고 덴저스라는 코너 2D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하나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미 이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노원구에 사는 친구들이 서울여대 친구들밖에 없고 지금까지 나왔던 게 또 서울여대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이 질문을 하는데 다이렉트랑 덴저러스 이 두 개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질문. 네. 다이렉트 질문은 서울여대 총장이 된다면인데요. 어, 알고 계셨겠죠? 알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바로 대답이 막 나오시네. 일단 저는 근데 이 콘텐츠를 봤잖아요. 그래서 덴저러스가 노원구청장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쵸, 중랑구민이니까 네, 범람했어. 네, 다이렉트를 골랐는데 일단 저희가 발옴이 있잖아요. 발음 인성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된다면 이번에 발음이 그래도 조금 뭔가 완화가 됐잖아요. 이제 20학번부터 발음 2가 없어지고 바3는 2학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발음을 다 없애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발음 3까지 합니까? 발음 1만 해라. 3가 확실히 스트레스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것 자체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팀원들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지우지가 되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고.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요. 시간표는 그러니까요. 짜셨어요? 네, 저 시간표 짰는데 갑자기 제가 들으려는 과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짰는데 갑자기 또 교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짜고 그래서 약간 지쳐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신혜 씨는 시간표 짤 때 다 나오잖아요. 뭐 강의 계획표랑 이런 네네네. 거 그런 거 다 보고 짜요? 저는 일단 제가 이번에 독서와 토론이라는 교양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분반이 엄청 많더라고요. 6분반인가? 뭐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아무래도 강의 평가도 보고 강의 계획서를 보고 일단 제가 뭐 시간이 맞는 교수님들은 강의 계획서를 보고 어떤 책을 읽는지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골랐는데 그 교수님이 뭔가 선택하신 책들이 읽고 싶었던 책이어가지고 고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그 계획표 어디서 봐요? 네, 그거 종정시에 이제 맨 윗칸에 수강 개설 과목인가? 그거 네. 조회할 수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에브리타임 들어가가지고 그냥 제목만 보고 고르거든요. 소연 씨 되게 덴저한 인생을 사시네요. 근데 다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막 되게 꼼꼼할 것 같다고. 따져서 할 것 같은데 음. 안 그러고 그냥 제목만 보고 일단 근데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 디지털 영상에 이응 지읒 기읒 교수님 빼고 이응 네네. I got it. 그분 교수님 거 빼고 저는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분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네, 좋은 선택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걸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하시는 분이지만 저의 작품성을 약간 이해를 못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서울여대 총장이 된다면 그래서 발음을 없애시겠다고요? 네, 만약에 발음을 없애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번에 발음 바뀐 게 2020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발음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발음. 근데 1, 2는 그래도 괜찮았다 생각이 드는데 바3가 너무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그것도 열정페이죠. 네, 바3 그래도 2학점이라도 줬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1학점짜리가 한 학기 내내 팀플이라니. 저는 학점은 상관없는데 이게 성적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학생들의 노력에 성적을 매깁니까? 그것도 다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절대평가도 아니고. 맞아요. 전 진짜 절대평가 제도가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실습 수업이나 이런 거는 다 모두가 노력해서 만드는 결과물인데, 뭐 시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실습 같은 경우에는 좀 절대평가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저저번 학기에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네. 그때 이제 딱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우리 학교가 상대평가니까 꽤 잘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진짜요? 저도 진짜 저저번 학기 때 진짜 인생 최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거의 2학년 1학기를 다시 다녀야 될 수준인데, 저는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안 했다. 그런 그냥 걸 내가 생각 안 안 하고, 했다. 네. 그리고 그냥 뭐 C뿔을 받아도 그냥 뭐 내가 안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저도 C뿔 다 안고 가요. 그렇죠. 어떻게 돈 내고 똑같은 수업을 또 듣습니까? 내 말이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그 수업이 뭔가 안 맞고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나랑 안 맞았던 건데 그걸 또 듣는다고 그게 맞아지겠어요? 되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성적을 봤을 때 성적은 별로 상관없고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이만큼 성장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었다. 네,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어떻게 또 돈 내고 또 똑같은 거를 시험을 또 내 보고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너무 아쉽네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딴 거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일단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고 네.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노원구에서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일?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거 질문을 듣고 딱 생각이 나는 게 뭔가 제 인생에서 노원구를 생각하면은 제일 큰 일이 아무래도 서울여대에 입학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되게 신기하게 막 세터 때 만났잖아요. 네. 그게 제일 뭔가 생각해보면은 제일 아름다운? 그리고 뭐 신기한? 그런 일이지 뭐야?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같이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다 세터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그냥 진짜 우연히 만났는데 또 그 친구들이 잘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홍보하셔야죠. 지은아, 예선아, 민재야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학교 생활 힘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왜 제 드네요. 이름은 말 안 해요? 선현 씨는 방금 말했잖아요. 이게 세터 때 만나가지고. 선현 씨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신혜 씨를 만났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먼저 말 걸었었죠, 저한테. 아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제가 이제 딱 식당에 우리가 주셔가지고 갔어요. 맞다. 갔는데 딱 앉았는데 그 제 옆에 조금 말수가 적으신 분이 앉으셨어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으니까 이제 뭐 밥 뭐 맛있죠? 뭐 기대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이렇게 딱 숙였는데 갑자기 저기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옆에서. 이제 선현 씨가 여기 앉고 이제 그 당시에 모르는 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하고 여기 지은이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 근데 제가 옆에서 듣는데 너무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밥 드시는 거에 너무 열중하신 나머지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냉큼 대답을 했죠. 네, 그때가 진짜 기억에 남아요. 네, 맞아. 갑자기 저도 이렇게 세터에서 만난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때 되게 추웠었고 막 이랬는데 재밌었어요.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기억나요. 그 세터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딱 이제 정문에서 헤어지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주황색 옷을 입고 모두가 다 피곤해 쩔어 있었던. 네, 맞아요. 진짜 피곤했죠. 그리고 우리 그때 신혜 씨가 렌즈를 끼셨는데 이제 렌즈통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페트병 뚜껑에다가 렌즈를 넣었어요. 맞아요. 그 완전 재치죠 그게. 네, 내일도 껴야 되니까. 그래, 냉큼 그걸 다 다음 날에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되게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그대 맞아요. 기억나요. 제가 그때 신혜 씨랑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방을 옮겼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좀 쫄보여가지고 그래도 이런 건 지켜야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 소연 씨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예선이는 끝까지 안 옮기고 자기네 방에서 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다 성격이죠, 뭐.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아름다운 일.
제가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좋네요. 촉촉하네요. 네, 촉촉하네요. 저도 이제 아름다운 일을 하나 얘기하자면 시네스랑 관련된 건데, 우리가 저번 학기 수업에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만났을 때 딱 신혜 씨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동화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동화책이라뇨. 동화책 아니었어요? 동시집. 시집. 시집. 그래, 어쨌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막 갑자기 그 책을 읽더니 우시는 거예요. 안 울었어요. 저 안 울었어요. 안 그때.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까봐 약간 끝까지 다 안 읽고 2연 정도만 읽겠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기억력이 좋은데 그때 되게 울먹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 생각에는 최고의 표현은 눈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부끄럽네요. 와 정말 좋은 말이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민망하네. 그래서 이거 하고 밥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좀 민망하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아유, 덥습니다. 훈훈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지은 그리고 예선, 민재 같이 이 라디오를 아마 보시게 되겠죠. 또 홍보하셔야죠. 네. 네, 친구분들.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방송은 2월 9일이고요. 그때 링크를 이제 친구분들한테 꼭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꼭 얘기하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혜 그리고 예선, 민재, 지은이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쉽죠? 네, 많이 아쉽네요. 아까 저한테 막 질문 많이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저희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노원 뉴스캐스트와 했던 시간 어떠셨나요? 일단 되게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데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선현이와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얘기를 뭐 평생 안 한 것처럼 얘기하고 시고 그러세요. 아니 뭔가 집도 멀고 이러니까 네, 그쵸. 별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방학 때. 연락을 잘 하셔야죠. 그럼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회가 소중해서 좋았고 그리고 홍보를 이제 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새침하게 말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대학교에서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게 제 학생의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걔네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 한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 빼고 8명이나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의 18 친구들도 19 친구들도 언니들도 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감사한 게 많은 하루입니다. 네. 신혜님 앞으로 노원에서 펼쳐나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생의 친구들, 선배들, 동생들, 그리고 신혜님의 미래, 또 그 미래에 저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하루가 빛나게 바라면서 오늘 노원 라이크 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혜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지금까지 노원 라이크 유의 박선현, 이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ming from my winter pain, yeah. All I need from you, baby, is to take you in my arms again, yeah. One smile from you is all I need.